2.1995년 KBO에서 ERA 0.49를 기록한 선동열이 이듬해 NPB에서 ERA 5.50을 기록할 정도로 당시 KBO의 수준은 낮았다. 1995년에 열린 제2회 한일 슈퍼게임에서 일본과 2승 2무 2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당시 한국 야구의 수준은 높아져 있었습니다. 또한 1996년 선동열의 ERA는 5.50이지만 이는 수비 및 배빗에 의한 외부 변수가 개인 및 투수의 실력과 다른 방향으로 왜곡된 결과를 만든 것에 불과하며 실상 핍는 2.61로서 리그 정상급이었습니다. 또한 1996년 선동열은 모친상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하여 빠른 볼의 구속이 1995년 시즌보다는 1994년 시즌의 그것과 비슷했으며 1997년 선동열은 1995년에 비해서 구속이 1에서 2km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핍 1.15 및 핍 29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NPB 이적 직전 2년과 NPB 이적 직후 2년의 스탯을 비교해보면 핍에 있어서 그다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4에서 1995년 선동열의 2년간 핍 42, 1996에서 1997년 선동열의 2년간 핍 47. 또한 선동열 이전에 NPB에서 KBO로 이적했던 장명부, 김일훈이나 선동열 이후에 KBO에서 NPB로 이적했던 이상훈, 정민철, 구대성, 그리고 NPB에서 KBO로 이적했던 이리키 사토시, 타도쿠라 켄, 박찬호 등의 이적 직전 2년과 이적 직후 2년을 비교하면 도리어 평균에 비해서 핍 증가율이 더 적은 편에 해당, 리그 이적에 따른 차이가 더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NPB에서 성공했던 케이스들은 NPB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좌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케이스였던 것에 반해 실패한 케이스들은 좌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구종 및 기량이 부족했던 투수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수준 차이에 더해서 리그 좌우타자 비율에 따른 양리그의 스타일 차이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결과입니다. 3. 마이너리그 AA 에서 5점대 ERA를 기록한 박철순이 복귀하여 1점대 ERA를 기록했을 정도로 당시 한국 프로야구의 수준은 형편없이 낮았다. 1982년 박철순의 시즌 ERA는 1.84였지만 실제 투수의 투구 기량이라고 할 수 있는 핍는 2.82에 불과했으며 핍는 7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1981년 박철순이 텍사스 리그 AA급에서 기록한 ERA는 5.77이었지만 핍, 수비 영향 배제 및 투구 지표로 산출하는 방어율은 3.98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당시 박철순이 소속되었던 텍사스 리그의 평균 방어율은 4.74로서 핍능 84였습니다. 즉 배빗 및 수비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의 투구 기량으로 본다면 AA 시절이나 1982년 KBO 시절이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1982년에 A급 및 마이너리그 팀을 초청하여 국내 구단 및 KBO 선수들로 구성된 연합팀, 이름한 올스타, 과의 친선 경기에서도 국내 선수들은 마이너리그 팀을 압도하며 승패의 우위와 함께 기량상 우위를 보였습니다. 당시 국내 구단과 KBO 연합팀은 도리어 친선 차원에서 온 상대팀을 배려 및 승패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2군급 투수들을 선발 등판시키기도 했지요. 4. 일본에서 퇴물 투수였던 장명부가 30승, 김일훈이 25승을 기록했을 정도로 당시 KBO의 수준은 낮았다. 장명부는 NPB에서 15승을 2차례나 했던 투수인 것은 물론이며 1981년 시즌에도 12승을 거두었던 수준급 선발 투수였습니다. 1982년 부진했던 것은 당시 허리 부상 때문이었지만 이듬해 장명부는 허리 부상에서 회복되어 자기 스스로 지금이 최전성기이며 한국 프로야구의 획을 긋기 위해서 왔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장명부는 NPB 시절에도 120km대의 패스트볼로 스트라이크 존 주변을 공략하다가 갑자기 140km대의 패스트볼을 던져서 승부하는 피칭 및 완급 조절이 대가였습니다. 또한 이런 식의 피칭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기에 타 투수들보다 적은 체력 소모 및 어깨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른 투수였던 것에 반해 당시 NPB에는 5에서 6인 로테이션 개념이 정착되어 있어서 200이닝 전후가 투수의 한계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너클볼 피처들이 실상 3일에 한 번 골로 선발 등판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 반해 대부분의 팀들이 5인 로테이션을 채택하고 있기에 선발로 5에서 6일에 한 번 골로 등판해야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 당시 KBO에는 선발 로테이션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 데다가 산미 슈퍼스타즈는 투수 자원이 빈약함으로 인하여 장명부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많은 등판을 소화 및 많은 이닝을 투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83년 장명부의 시즌 30승이 가능했던 겁니다. 1985에서 1986년 김일용 P84, KBO, 1987에서 1988년 김일용 P92, NPB. 또한 김일용은 원래 NPB에서 구원 투수로 활약 및 다양한 타이틀, 구원왕, 탈삼진왕, 방어유랑을 수상했던 명투수 출신으로 KBO에 진출하여 선발투수로 변신 및 3년간 활약하다가 이후 NPB에 다시 복귀함과 동시에 2년 연속 10승을 올리며 선발투수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김일용이 NPB 복귀 직전 2년과 복귀 이후 2년간 P+를 비교해보더라도 당시 KBO 수준이 형편없이 낮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KBO에서 NPB로 이적하여 픽 100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투수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도 류현진, 윤성민 정도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며 장원 3위 반반 정도의 가능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에 반해 1985에서 1986년 시즌 당시로 본다면 김일용 위에 최동원, 김시진, 선동열 등이 있었습니다. 5. 리그의 수준을 무시하고 본다면 1964년 당시에 시즌 ERA 0.31을 기록했던 김영덕이 선동열의 기록보다 더 대단하다? 참고로 아래에 그것은 1964년 실업리그 투수들의 기록지인데 위에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1964년 김영덕보다도 3.1배나 더 높은 방어율 0.99를 기록했던 신용균의 피와 김영덕이 핍는 별반 차이가 없으며 도리어 원은 신용균이 더 앞서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MVP는 김영덕이 아니라 신용균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팀방어율 1.24였던 상업은행의 팀방어율 순위가 4위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한 위 자료에 나오는 투수 13명이 ERA는 1.53인데 당시 팀 경기수를 대략 계산해보면 이들 13명이 리그 전체 투구 이닝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리그 평균 방어율 또한 1.5x 정도로 여겨집니다. 위 자료 등을 통해서 당시 LG라, LG핍, 핍 등을 추산으로나마 구해본 바에 의하면 당시 김영덕이 핍는 0.81이며 핍는 53 정도로 여겨집니다. 반면 선동열은 커리어 하이 시즌 당시의 핍가 선발 투수로도 33 정도에 이르렀던 것은 물론이며 통산 핍도 38입니다. 때문에 1960년대 실업리그와 1980년대 프로야구 사이의 극심한 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선동열의 그것이 훨씬 더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